12월에 시작되는 12월 1일 일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뭐니 뭐니 해도 제7경주에 펼쳐지는 그랑프리 대장 경주가 최고의 하이라이트 경주가 될 것이고요. 역시나로 끝날지 아니면 혹시나로 이변이 발생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최근에 보여준 모습으로는 인기마들이 선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기 때문에 역시나로 끝날 가망은 높습니다. 근데 경마라는 거는 항상 이변이 일어나는 거고요. 저희 같은 소액 베터들은 좀 이변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주는 괜히 힘 뺄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믿을 마필 없는 경주고요. 다 신마들 경주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개가 나올지 어떤 편성이 나올지 거기에 좀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솔직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좀 싹수가 있다.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이런 느낌을 갖는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봐야 하는 경주.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솔직히 잘 안 보이면 건너 뛰어야 되는 경주고요. 여기 최고 인기마가 될 4번마 탭딘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많은 인기를 누릴 텐데 이 마필이 10월 17일 경주에서 능력 부진이 나왔던 마필이죠. 주행 심사에서 능력 미달까지 나왔던 마필이고 이제 직전 경주에 물론 변화의 모습은 보였습니다. 주행 심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인기를 끌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주행 심사에서 보여준 모습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는 거고 여기에 지금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 8번마 원더풀 파피 정도인데 직전 이제 스타트 능력은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막판 걸음이 너무 안 나왔죠. 근데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이 단독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외곽에 있기는 하지만 주행 심사 모습에서 좀 발빠른 모습을 보인 마필이 별로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럼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특히나 어제 토요일 경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선행 위주의 주로입니다. 그럼 오늘 주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날이 아주 추워지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행 주로로 갈 가망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주로와 편성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기마를 과신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이번 경주는 좀 패스하는 경주긴 한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조교시 말이 좋았던 모습 순서대로 네마필만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8번마 원더풀 파피, 5번마 소아라스타, 그리고 4번마 탭딘, 2번마 문학벨 이 네마필 정도. 근데 아마 이 네마필이 인기마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국산마 6등급의 1300m 경주 치고는 초반의 흐름이 그렇게까지 빠를 경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내지는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도 한 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지금 가장 인기마로 대두되는 마필이 최외곽에 있는 11번마 초원돌풍입니다. 자, 11번을 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이고요. 앞선 전개를 좀 하는 마필인데 약간의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곽이긴 하지만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가고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외곽에서 선행을 가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고요. 여러 가지 마필들, 나머지 마필들의 능력은 다 비슷비슷한데 제가 좀 재미있게 보는 마필은 2번 마 코탑, 3번 마 스위치 파워, 10번 마 라운드 오브 벨몬트입니다. 자, 2번 마 코탑은 정우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에 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밋밋한 느낌을 주는 마필이긴 한데, 자,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죠. 휴양 복귀전에서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석에서 막판까지 끈기 있게 좀 버텼던 마필이고, 2착을 차지한 이 아놀드 킹과는 착차 없이 아쉬운 3착을 좀 거뒀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 게이트에 이점도 있고 외곽에서 11번마 초원 돌풍이 강하게 치고 나갈 때 선입권에서 안쪽에서 자기 자리만 지키고 간다면 마지막 뒷심을 좀 발휘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3번마 스위치 파워는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점이 저는 좀 장점으로 보이고, 미스터 크로우의 자마입니다. 이 미스터 크로우의 자마들이 서서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는 한데, 이 마필은 좀 스타트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근성으로 뛰는 마필이고, 미스터 크로우의 자마들이 대부분 근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번마 스위치 파워도 끈기 있게 따라붙을 마필이고, 10번마 라운드 벨몬트는 아마 인기권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을 마필이기는 한데, 자, 기본적으로 뭐 머스킨맨의 자마입니다. 그리고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데, 김태희 기수가 최근에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한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1번마 초원 돌풍이 딱 치고 나갈 때 따라 나오는 전개를 만약에 해서 외곽에서 이 선입권 어깨 짚어가는 그런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김태희 기수 마지막 한 발은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에 지금 나오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기복마 내지는 부진마들입니다. 그러면 어느 마필이 어떻게 뛸지 모른다는 거고요. 최근에 보여줬던 질주 수성과 다르게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나면 갑자기 앞선을 가는 그런 마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10번마 라운더 벨몬트가 이번 경주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순발력만 보인다면 웬만한 편성에서는 솔직히 앞선 붙이기 어렵지만 이 정도 편성에서는 앞선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래서 뒷심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라운더 벨몬트가 좀 배당의 메리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마필의 직전 경주에 보시면 그냥 가라, 수양민 뭐 이런 마필들과 대등하게 뛰었습니다. 수양민 어제 입상했고 그냥 가라 직전 경주 입상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 자체가 그렇게 약했던 편성은 아니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초원 돌풍, 10번마 라운더 벨몬트, 2번마 코탑,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스위치 파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삼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가 1번마 남촌타운, 3번마 럭키서니, 9번마 맥스라이트닝, 11번마 지산포스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2번마 플래시골드와 8번마 태기산킹 이 두 마필이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10번마 엘리트피스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정도의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1400m 경주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오늘의 주로 상태에 따라서 조금 변수는 작용하지만 어제처럼 만약에 선행 위주의 주로라면 좀 앞선에서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 조금은 유리해 보입니다. 자, 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 9번마 맥스 라이트닝은 일단은 외곽으로 밀렸다는 단점과 아예 선행을 갈 능력까지는 안 되는데 뒷심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뒷심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에 가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불리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이고, 8번마 태기산킹이 좀 가능성은 좀 갖고 있는데 최근 박태종 기수가 조금은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지금 1400m 경주거리가 좀 늘어났는데 이 마필이 뒷심이 그렇게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테스타마타의 자마들이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들이 많은데 이 태기상킹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10번마 엘리트 피스는 직전 경주에 1400m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2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도 이제 관심권의 막필이 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전 경주를 보시면 완전 바닥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 마필이 엘리트 피스라는 마필의 변화가 와서 마필이 확 좋아졌다. 그래서 이 마필이 나온 2착이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 좀 강하게 봐줘야 되지만 어부지리성으로 2착을 간 거라면 조금은 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주가 지금 2번 게이트에 나와 있는 플래시 골드와 같이 뛴 경주인데 이때 이 플래시 골드가 인기 2위였습니다. 근데 발주가 안 돼 버렸죠. 그러니까 전개 자체가 많이 달라졌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이 엘리트 피스가 기본 능력 변화를 보였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트 피스는 저는 조금은 약하게 볼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결론은 이겁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는 1번마 남촌타운, 3번마 럭키선이, 11번마 지산포스 이렇게 세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하는 가운데 2번마 플래시 골드가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솔직히 이 플래시 골드가 이제 코지 기수가 계속 기승을 했었고 이번에 김태훈 기수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약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교 모습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편성 자체가 강한 편성도 아니고 전개로 봤을 때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좀 치고받는 난타전이 될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전개가 상당히 이번 막 플래시 골드에게는 좋아 보이는 전개고요. 직전처럼 뭐 늦발을 한다면 솔직히 답은 없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발주만 이루어진다면 게이트도 유리하기 때문에 저는 막판에 한 발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플래시 골드, 11번마 지산포스, 1번마 남촌타운,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럭키서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의 부진마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한 부진마의 접전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또 부진마들끼리 모아놓으니까 자체가 또 혼전 편성이 지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전개와 관계없이 이 경주거리가 1800이기 때문에 전개보다는 마필 하나하나의 능력과 편성 그리고 여기서의 전개를 생각해서 좀 마번을 추천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9번마 신의 운명 지금까지 16번을 나와서 우승 한 번, 준우승 한 번 한 마필이기 때문에 나올 거라면 다 나온 마필입니다. 더 이상의 발전 기대치가 있다 뭐 이런 마필은 아닌데 저는 이 9번마 신의 운명이 되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분명히 기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실전에서 걸음이 잘 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남고 직전에도 이 투아레그 라인이나 또는 샤프 선샤인 이런 마필과 같이 뛰었던 마필인데 아예 경주를 뭐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막판 근성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생각보다 걸음은 좀 안 나오고 있다. 이동화 기수가 최근에 많이 부진하긴 한데 예전에 좀 다부진 말몰이를 할 수만 있다면 이 퍼지의 자마들이 좀 힘으로 찍어 누르는 기수들한테 좀 유리한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었던 마필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진 모습, 1800 경주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5번마 승리공주, 자, 이 마필도 이 마체형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딱 자기 걸음까지만 내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승리공주라는 마필은
편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편성에서 뛰느냐. 그리고 이마필은 뭐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은 안고 있는데 강력한 임팩트를 갖고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성 자체가 되게 약합니다. 약하고 경주 거리가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승리공주 입장에서는 근성을 발휘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직전에 좀 살아난 모습을 보인 마필이 7번 마 탱글입니다. 탱글이가 직전 경주에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까지 근성을 보이면서 버텼던 경주죠. 고배당의 주인공이 되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탱글이 정도까지 보이는 그런 경주다. 그러면 이번 편성은 엄청 약한 편성이죠. 자, 여기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1번 마 토네르,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버틸 수도 있다. 왜? 원체 약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인기마가 될 마필이 이 4번 마 투아레그나인인데, 자,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은 장점이고요. 직전 경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마필의 특징을 잘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지금 22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두 번의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을 보면 추천하기 어려운 마필인데 이번 경주 편성상으로는 이 전적이 나쁜 전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아라이그 나인 직전 경주에 잘 뛰었고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특징이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부담 중량이 3.5가 올라갔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직전보다는 분명히 경주 조건은 나빠졌습니다. 다만 편성은 직전 경주보다 조금 약해졌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과도한 인기가 몰린다라고 하면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솔직히 음, 어떤 그 인기도와는 관계없이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이 차지할 수 있는 포지션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추천을 하려고 하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신의 운명, 5번마 승리공주, 7번마 탱그리,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토네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거죠. 2번마 우승진리, 8번마 원펀치 드래곤, 이 두 마필의 능력을 믿느냐 못 믿느냐입니다. 믿는다면 단방이고요. 못 믿는다면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제 토요일 경주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5번하고 9번이었나요? 대성스타가 나왔던 그 경주.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할 경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마필만 입상할 경우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마필이 다 빠지는 경우 하나.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경우로 분리를 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거를 갈 거냐. 왜냐하면 이 2번마 우승젤리나 8번마 원펀치 드래곤은 이 세 마필이죠. 향후 내년 3세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걸음을 낼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 이점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근데 이게 이번에 1400m입니다. 이번 경주에 보시면 이 2번마 우승진리와 8번마 원펀치 드래곤이 저는 선행 경합을 하리라고 보는 경주거든요. 그럼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면 따당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이제 1번의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물론 저배당이겠죠. 그런데 저는 1400이라는 경주에서 솔직히 따당으로 끝난다를 잘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한 마필이 살아남는다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두 마필이 또 그럼 따당이 아닌 경우로 들어올 수 있느냐? 저는 2번마 우승진리가 8번마 원펀치 드래곤보다는 능력이 더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직전에 1400에서 검증을 한번 했던 마필이죠. 물론 편성은 약했습니다. 이번엔 승군전입니다. 8번마 원펀치 드래곤은 제가 보는 관점에선 선행을 가야 됩니다. 선행을 가야 되는데 이 마필도 역시 승군전입니다. 근데 직전에 이 원펀치 드래곤이 싸웠던 이 편성 자체가 이제 강자들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편성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펀치 드래곤이 선행을 가면 좀 유리한데 만약에 경합으로 빠지게 되면 2번마 우승진리가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2번과 8번의 동반 입상을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뭐 동반 입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요. 근데 이 두 마필을 놓고 봤을 때 그럼 어느 마필이 유리하냐라고 보면 솔직히 일반적인 주로라면 2번마 우승진리가 더 유리한데 선행만한테 유리한 주로가 돼버리면 8번마 원펀치 드래곤이 더 유리하죠. 근데 저는 정상적으로 그냥 예상하겠습니다. 2번마 우승진리가 살아남을 가망이 저는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뭐냐? 물론 뭐 앞선에서 같이 붙여볼 수 있는 5번마 아치러너나 승군자에 나오는 6번마 하누리 뭐 이런 마필들도 앞선 전개 후에 버티기를 노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 두 마필 다 전개가 꼬일 가망이 높다. 왜? 2번과 8번이 딱 앞서 나가고 5번마 아치러너나 6번마 하누리가 그걸 넘어가기 위해서 초반에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면 저는 이 두 마필이 막판까지 버티기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그럼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 중에서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이 10번마 드림카드와 4번마 맥스위크입니다. 물론 아마 인기도에선 조금 밀렸을 가망이 있는데 자 10번마 드림카드는 이제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23주 만에 출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휴양이 좀 길어진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은 분명히 막판 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500km가 넘어가는 좀 거부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발동이 조금 늦게 걸린다라는 단점은 있는데 직전 11월 7일 날 치렀던 주행심사에서는 뭐 전혀 마필이 이상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이 좀 빠르게 경주를 끌고 가겠지만 막판의 걸음이 좀 무뎌질 경우 뒤에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드림카드 정도로 보고 있고 4번마 맥스위크도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물론 이 맥스위크라는 마필은 기본적인 어떤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에 붙일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문정균 기수가 이 맥스위크를 가지고 앞선에 붙인다기보다는 그냥 따라가는 전개, 절대 앞선과 싸운다 이런 생각 말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막판에 한 번의 취입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번 우승진리나 8번 원펀치 드래곤 이 두 마필의 동반 입상이 유력해 보이지만 전개에 따라서 이 동반 입상이 깨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우승진리, 8번마 원펀치 드래곤, 10번마 드림카드, 그리고 복병으로 4번마 맥스위크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2번과 8번의 복승식 조합은 솔직히 저는 배팅할 생각은 없는 조합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00m인데 이번 경주는 특징이 좀 앞선을 가는 마필이 4번마 미스 윈스타, 8번마 스파클링, 9번마 아인슈페너, 10번마 원더풀 제트, 5번마 다운더존도 원래 순발력은 엄청나게 좋은 마필인데 최근에는 좀 질주 수성을 바꾸다 보니까 선행을 가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이 정도가 선행인데 여기에서 이 9번마 아인슈페너의 순발력이 막강하죠. 그리고 8번마 스파클링도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세로는 솔직히 10번마 원더풀 제트의 상승세가 더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400에서 앞선에 가는 마필이 다 외곽에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4번마 민스 윈스타가 과연 CC1 기수가 어떤 스타일로 전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4번에서 밀고 나와 버리면 외곽 게이트의 마필들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 순발력에선 외곽 게이트가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4번 미스 윈스타가 갇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를 판단을 해야지만 어느 마필이 앞선을 주도할 것이냐고요. 저는 이번 경주에는 10번마 원더풀 제트가 문세영 기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게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이긴 합니다. 근데 저는 무리를 해서라도 앞선을 가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왜? 이 10번마 원더풀 제트는 어쨌든 우승을 노리고 나오는 마필이거든요. 근데 안게이트에 1번마 스팅 제트가 있습니다. 이 스팅 제트라는 마필도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을 갖고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물론 스팅 제트는 지금 승군전이기 때문에 상대는 좀 강해졌지만 그래서 부담 중량이 1kg가 낮아진 거죠. 결국 기본적으로는 1번마 스팅 제트와 10번마 원더풀 제트가 우승을 놓고 다퉈야 되는데 원더풀 제트가 과연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붙이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저는 전개를 10번마 원더풀 제트가 앞으로 탁 나가버리고 순발력 있는 9번마 아인슈페너, 8번마 스파클링이 이렇게 서는 전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랬을 때 4번마 미스 윈스터가 싸움하지 말고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막판에 한 발을 노릴 수 있는데 이마필까지도 선행 경합에 끼어들게 되면 다 몰락할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왜? 1400m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인기마가 몰락할 수 있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고 여기에 1번마 스팅제트도 조금은 빠르게 앞선을 붙일 가망이 있는 마필이고 지금 3연승에 도전하면서 최근 상승세가 좋은 마필입니다. 조교 상태도 상당히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개에 있어서 1번마 스팅제트가 어느 포지션을 타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 믿음의 한가는 송지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인기마지만 좀 불안 요소는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인기마상에서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경주긴 한데 위험 요소는 지금 다 안고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현장 상태가 되게 중요하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저는 이번 경주에서 마필의 능력보다도 전개로 유리한 마필이 3번마 대응 클래스입니다. 자, 이 마필이 22번을 나와서 우승 없이 이창만 7번을 한 마필이죠. 그러니까 이 대응 클래스라는 말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마필이 전적이 이것뿐이 안 되나 이런 생각 많이 하는 마필입니다. 이것보다 전적이 더 좋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마필이죠. 근데 생각보다 실전 걸음이 그렇게 잘 나오는 마필은 아닌데 나올 때마다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가능성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어쨌든 국산마 4군 또 혼합 4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의 흐름이 좀 빠르게 흘러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가는 마필들 선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고 바닥 추입은 좀 솔직히 좀 어려운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필의 능력보다도 전개로 이 3번마 대응 클래스의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대응 클래스, 10번마 원더풀 제트, 1번마 스팅 제트, 그리고 복폭마로 4번마 미스 윈스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대망의 그랑프리 대상 경주 2300m. 자, 왜 나왔는지 모르는 마필도 있고 이미 우승이 예약된 마필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길게 설명하고 어느 마필이 어떤 전개를 타서 어떻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 설명은 솔직히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명할 마필은 이 7번마 아메리카 골드, 9번마 블랙벨트, 12번마 머니 크라운. 웬만하면 이번 경주에서 입상하기 어려운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들을 놓고 베팅한다는 건 그냥 배당 보고 가겠다 이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마필은 베팅코에서 좀 제외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이 마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마필은 내년이 기대되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어떻게 뛰고 있는지 최강자들과 어떤 스타일로 뛰고 있는지를 한번 봐두시고 내년에는 이 세 마필에 대해서는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물론
다 뭐 1등급에서 뛰는 마필들이 되겠죠. 12번만 머니크라운은 아직은 2등급의 마필이긴 하지만 근데 아마 내년에 1등급에 이 마필들이 대상 경주에 출전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 경주로 돌아서 나올 것이냐인데 저는 만약에 이 마필들이 일반 경주 쪽으로 방향을 틀면 일반 경주에는 거의 최강자급이 될 가망이 높은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 세 마필은 여러분들 꼭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그냥 뭐 역시나로 끝날 가망이 높다. 그랑프리긴 하지만 역시나로 끝날 가망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상외로 이 나울 스나이퍼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높습니다. 뭐 계속 인터뷰도 하고 있고 막 띄워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울 스나이퍼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데 저는 맞비리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여기서 나올 스나이퍼가 입상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데 입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서울 맞빌들 중에서 가장 세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가능성 있다 어쩌게 자꾸 뭐 인터뷰도 그렇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경마 방송에서 왜 이런 걸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막 떠들어 놓고 안 들어오면 욕먹는 거고 들어오면 짜고 쳤다라고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전체 다를 인터뷰하면 모르겠지만 자 저는 이번 경주 마번 추천 안 할 생각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번 추천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저는 딱 한 마필만 제가 보는 마필 한 마필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단일 현장에서 꼭 보십시오라고 권할 마필은 10번마 석세스 백파입니다. 자, 이 마필도 역시 3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내년도에 꼭 봐둬야 될 마필이 되겠죠. 근데 저는 직전 대통령배 대상 경주에서 석세스 백파가 초반 전개 실패라고 봅니다. 근데 초반에 어느 정도 전개만 만약에 된다. 다시 말하면 스타트만 된다. 그러면 막판 근성은 정말 막강한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개를 따라가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경주 뭐 인기권에서 조금 밀렸겠죠. 밀렸지만 이 석세스 백파 정도는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는 그런 편성이고 적어도 그랑프리는 즐겨야 됩니다. 배팅 뭐 이런 것보다도 한 해의 최고 우리나라 최고마를 가리는 경주기 때문에 그냥 즐긴다는 마음으로 접근하기를 바라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2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로 변수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이거죠. 4번만 바로 다나은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우승 2번 준우승 2번 100% 복승률에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 거기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1200이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텐데 인기 1위마의 송지철 기수 불안하죠. 불안한데 전개로 봐서는 솔직히 바로 다낭을 따라잡을 마필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변수죠. 주로 변수가 뭐냐면 이 9번만 문화콜리데이입니다. 만약에 선행주로가 된다면 이 문화콜리데이는 헤리카 신기수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초반에 무조건 선행을 칠 가망이 높은 마필입니다. 왜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뭐 버티고 자시고 이런 마필은 아니거든요.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초반에 막 붙여나가게 되면 스타트가 딱 됐을 때 4번 마루 다나은이 나가고 9번마 문학홀리데이가 어깨 붙여가는 전개가 돼버리면 둘 다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지 않고 4번마 바로 다나은이 쭉 빼고 9번마 문학홀리데이가 무리하지 않고 선위권 전개를 하고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 3번마 엑셀런트 퀸이 과연 어떤 전개를 갈 것이냐죠. 엑셀런트 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발력이 엄청나게 좋은 선행마입니다. 근데 승군을 한 이후에는 순발력 갖고 싸움이 안 되던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주에 이게 의도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선의권 전개를 타고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한 마필입니다. 근데 이 경주에 3착을 한 마필이 네모 프리세스, 4착이 예술이야 이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3번마 엑셀런트 퀸이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인데 저는 조인공 기수가 부담 중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서두를 가망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3번까지도 가세를 하게 되는데 4번 바로 단원이 쭉 빠져버리고 9번마 3번마가 붙여나가는 전개가 돼버리면 저는 4번이 좀 손쉬운 승리가 예상이 되는데
경합 상황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번 경주가 뭐 마번 순서는 정하겠지만 충마 부재 혼전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 1번마 핵다이아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테고 막판 탄력이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직전에 어쨌든 강편성에서 싸웠습니다. 강편성에서 싸웠기 때문에 이 핵다이아에 대한 인기가 많은데 약간의 거품이 있다는 것도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번 경주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핵다이아가 입상권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에는 어느 정도 확률은 높습니다. 근데 보시면 블루피오나가 토요일 경주에서 그냥 무너졌죠. 무너졌고 이 핵다이아라는 마필이 이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린다. 이 정도로 뛰어야 되는데 이번 경주의 흐름이 제가 보기엔 엄청나게 빠릅니다. 과연 그 빠른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럼 문세영 기수가 초반에 승부가 있다면 강하게 치고 나올 겁니다. 그럼 선입권, 그 앞선의 마필을 바로 보내놓고 요 바로 뒷자리에 붙일 말이 1번마 핵다이아거든요. 이 자리에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자리에 붙이면 저는 막판 탄력을 보일 수가 있고요. 이 자리를 만약에 붙이지를 못하고 뒤로 밀려나는 그런 스타트가 돼버리면 막판에 올라올 시간과 거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인기컷에서 조금 밀려 있는데 조금 강하게 보는 마필, 좀 배당을 조금 노리고 보는 마필이 5번마 울트라 히트입니다. 자, 이 마필이 연속 2연승을 거두고 나서 4군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안 게이트에 있었고 한 번은 외곽 게이트에 있었고 자, 이 울트라 히트라는 마필은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으로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울트라 히트가 강하다 뭐 이런 느낌은 없는데 이번 경주는 전개가 괜찮아 보입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번마 엑셀런트 퀸이나 4번마 바로다나은 9번마 모나콜리데이 여기에 아마 뭐 8번마 드림스카이까지도 막 앞선 승부를 할 거기 때문에 바로 뒤에 붙여 들어올 수 있는 말이 5번마 울트라 히트입니다.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는 안에 갇혀버렸고 직전 11번 게이트에서는 외곽에서 무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 5번 게이트라면 앞선의 마피를 곱게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도 막판에 올라올 힘은 갖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배당의 메리트는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9번마 문학 콜리데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행마들이 유리한 주로라면 9번마 문학 콜리데이도 결코 무시를 못하고요. 솔직히 저는 편성표를 딱 받아들었을 때는 9번마 문학 콜리데이를 상당히 좀 약하게 보려고 했던 경주인데 토요일 경주 결과를 보니까 약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바로다 나은 5번마 울트라이트 1번마 핵다이아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문학홀리데이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솔직히 이 네 마필의 능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산마 3등급입니다. 거기에 단거리 1200에 출전을 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순발력은 어느 정도 좀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순발력이 조금 딸리는 그런 마필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마필은 솔직히 입상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의 흐름이 엄청나게 빠르고 국산마 상군 정도 때까지 됐으면 기본적인 순발력의 뒷심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입상 후보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아주 미묘한 전개의 차이로 좀 갈릴 가망이 좀 높은 거고요.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 뭐 가장 좋게 볼 말은 역시 10번마 블랙모션입니다. 여기에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강하게 볼 마필인데 직전 경주 빅토르 기수가 인기 1위였는데 3착을 했죠. 근데 이때 막 자리를 못 잡고 막 우왕좌왕을 했습니다. 이 블랙모션이 작년인가 올 초인가에 한번 정정희 기수가 인기 1위 말을 가지고 선입고에서 자리를 못 잡고 왔다 갔다 다 끝난 경주가 한번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 블랙모션이. 근데 이마필은 어쨌든 포지션을 딱 잡고 가야 됩니다. 선입권 자기 자리를 딱 잡고 가든가 아니면 선행을 딱 가버리든가 이제 이래야 되는 마필인데
자리를 못 잡고 왔다 갔다를 하게 되면 좀 어려운 승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어느 마필이든. 자, 근데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수 있다. 그럼 빅투아르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는 멀로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조금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자, 블랙모션을 이제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하다 보니 빅투아르 기수는 블랙 초콜릿에 가서 앉았습니다. 자, 뭐 둘 다 34조 리카디 마방에서 나온 마필이고 다 블랙 시리즈의 마필이죠. 이 블랙 초콜릿이라는 마필도 기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뭐 기본 능력은 당연히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지금 24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장기 휴양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현장 컨디션은 꼭 봐야 되지만 제가 좋아하는 블랙 시리즈의 마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 두 마필을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두 마필보다 앞선에서 뛸 수 있는 마필이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 8번마 나인이글이 당일 현장에서 좀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상당히 앞선이 치열한 경주거든요. 근데 기수가 이상기호 기수입니다. 감량 이점이라는 거는 좋은데 아예 탁 치고 나가서 선행을 갈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경합 상황으로 막 뚫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저는 그 전개에선 이상기호 기수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게이트가 약간 밀렸죠. 왜? 안게이트 쪽에 있는 마필들이 발빠른 마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인이글이 쉽게 자리 잡고 가기는 어렵고 외곽을 삥삥 돌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상기호 기수가 힘한 배를 해가면서 마필을 제어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인기마이긴 하지만 나인이글은 전개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차라리 뭐 아니면 돕니다. 이 5번마 JS 로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승분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거의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데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무조건 선행 가야 됩니다. 근데 선행에만 성공한다면 1200m 정도는 분명히 버틸 수 있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결국 초반이 관건이고 문세영 기수의 의지가 중요한 그런 마필이고, 또 하나는 1번마 파르키우스입니다. 자, 이 마필도 지금 39주 만에 출전하는 장기 휴양마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뒷심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근데 휴양마를 뭐 강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1번 게이트에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시는 못한다라는 거죠. 그 이외의 나머지 마필들도 다 안 되는 마필들은 아니지만 솔직히 경마에서 이 말 저 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블랙모션, 4번마 블랙초콜릿, 5번마 JS 로드, 그리고 목병마로 1번마 파르키우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뭐 다 그만한 마필들이 지금 출전을 하고 있고, 또 1600m라는 특수거리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승부가 나올 수도 있고, 1600m 경주 거리인데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마필이 출전한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1번 게이트에 있는 카우보이 탱고가 잘하면 선행 아니면 선의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는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어느 마필이 탁 치고 앞에 나가버리면 그 마필의 전개가 가장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견제 없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 후보마가 뭐냐? 7번마 네길의 퀸입니다. 승군전이죠. 승군전이고, 어쨌든 이 마필도 기본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 밀고 나와서 선행을 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나머지 마필들이 이 정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마필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승군전이다 보니 감량 이점도 있고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역 기수가 선행마를 타면 믿음은 더 가죠. 근데 최근에 이역 기수가 좀 너무 기복을 보이다 보니까 그 믿음 있는 기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7번만 네길이 퀸이 게이트는 1600m 치고는 불리한 거죠. 불리한데 초반에 조금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 단독 선행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3번마 정우 포에버는 최근 들어서 좀 컨디션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마필은 뭐 강하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끈끈함을 갖고 뛰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개를 타더라도 자기 걸음은 낸다라는 생각 갖고 타는 마필인데 최근에 마필이 조금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국산마 3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좀 승군해서 그 승군 마필들과 좀 적응을 하는 그런 마필이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데 자 이번 경주는 여차하면 선행도 가능한 마필이 3번마 정우포에 보고 과연 빅토르 기수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이 마필이 선행을 딱 가게 되면 7번만 내길의 퀸의 전개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고요.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 힘한배를 하겠다 그러면 내길의 퀸의 전개가 좋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보이고 있는 이 2번마 드림플레이가 소리 없이 강한 마필입니다. 최근에는 뭐 이렇다 할 모습, 그러니까 승군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앞선을 지금 붙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조제로 기수가. 근데 최근에 조제로 기수의 기세라면 게이트 2번 게이트에 1600이기 때문에 앞선에 좀 빠르게 붙일 가망이 있고 당연히 뒷심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의 모습을 너무 생각하시지 말고 4군 시절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본다면 드림플레이도 충분히 앞에서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어쨌든 뭐 제가 이번 경기에서 제일 세게 보는 말은 9번마 스마트캣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레이팅 50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핑 출전입니다. 이 마필은 딱 걸렸기 때문에 점핑 출전이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은 많이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고 점핑이기는 하지만 혼합 상군의 강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편성을 잘 만난 거죠. 여기에 최근의 상승세 그것도 있고 일단 이 마필은 근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박태종 기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요즘 힘에 좀 붙이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스마트캣은 박태종 기수가 좀 애정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박태종 기수가 자주 기승하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힘을 내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경주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고 탄력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9번마 스마트캣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직선주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는 되게 애매한 편성이고요. 어떻게 보면 충마가 딱 존재하지 않는 혼종구도의 편성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편성이 그냥 인기마선에서 끝날 가망이 높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 9번마 스마트캣, 3번마 정우포에버, 2번마 드림플레이,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내길의 퀸,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국산마 한정 연령 오픈 핸디캡 2000m 전체 9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웬만하면 충마가 서 있습니다. 2번마 메가드래곤. 자, 일단 이 마필은 직전 2등급 승군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고 그때 머니크라운을 이긴 마필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이 마필이 계속 싸워왔었던 편성 자체가 여기 나오는 다른 마필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놀던 물이 달랐다. 이렇게 보이는 마필이고 부담 중량이 지금 3kg가 올라간 게 조금 문제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메가드래곤은 57을 감당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으로 봤을 때는 메가드래곤을 자력으로 잡을 말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에 그럼 키는 뭐냐? 1번마 특급대로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죠. 자,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특급대로의 모습을 보면 전혀 믿음이 안 가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특급대로라는 마필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필이 이제 450kg대, 60kg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마필인데 막판 근성이 엄청나게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막 멋있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 말 겁니다. 그러면 이 1번마 특급대로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믿을 수 있다면 솔직히 이번 경주는 1, 2 단방 경주입니다. 그리고 아마 현장에서 가장 저배당이 되겠죠. 믿을 수 있다면 단방, 다른 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1번도 조금은 불안하다 싶으면 다른 말을 찾아야 되는데, 일단 뭐 찾을 수 있는 마필이 8번 마 청상영웅 정도인데, 이 마필이 이제 그 승분전을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담 주장은 많이 내려왔고, 자,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없는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근성으로 탄력으로 뛰는 마필인데, 경주거리가 2000m다. 뭐 2000m가 선행마가 뭐 유리하다라고는 하지만, 이번 경주는 그렇게 발빠른 선행마가 있는 편성도 아니고, 오죽하면 7번마 럭셔리 캡틴이 선행 후보 마필입니다. 여기에 퀵클리러는 너무 뒷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갈 가망이 높기 때문에 저는 막판에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면 8번마 청상영웅 정도가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또 하나는 5번마 그레이캣입니다. 자, 잔뼈가 굵은 마필입니다. 코지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마필은 전개가 상당히 유리한 마필입니다. 물 흐르듯한 전개를 타는 마필이고, 뭐 선행, 선입, 주입이 다 되는 마필인데, 최근에는 좀 노쇠화, 이제 6세뿐이 안 됐는데 조금은 노쇠화 됐다라고 보기는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마필은 어느 정도 뭐 특별 경기도 출전했었던 마필이고 승부가 됐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코지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은 더 노련한 전개가 가능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한 번쯤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 추천을 딱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메가드래곤, 5번마 그레이캣, 8번마 천상영웅, 그리고 복병으로 1번마 특급대로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겁니다. 2번마 메가드래곤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고, 현장에서 1번마 특급대로가 좋아 보이더라. 그럼 단방입니다. 1, 2 단방으로 가야 되고, 배당의 메리트가 별로 없다 그러면 아예 배팅 포기해야 됩니다. 1번이 좋아 보인다는 전제에서. 근데 1번마 특급대로가 생각보다 마필이 별로더라. 그러면 이 마필 아예 제외하고 복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세 방으로 공략해서는 의미 없습니다. 그 점도 좀 생각을 하시고 배팅 전략을 짜는 것도 하나의 경마 생활입니다.